제목 고요한 외침. 일부 고단한 일상 속의 작은 숨소리. 2007년 서울 근교의 아파트. 그곳에서 민수와 지연은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때는 집값이 2억 원이었고 시댁의 도움으로 시작했죠. 이제 16년이 흘러 중학생 딸 지원이와 함께 맞벌이 부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산은 꾸준히 늘어왔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분주한 부엌. 지연은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남편 민수와 딸 지원이를 깨웁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하지만 여전히 가족을 위한 미소를 잃지 않으려 애쓰고 있어요. 지원아, 아침 먹고 학교 갈 준비해야지. 민수 씨, 오늘도 출근 늦지 않도록 해요. 민수는 직장을 그만두고 이직을 준비하며 지연은 외벌이를 하게 되었죠. 임신 중에도 일하며 가정을 지킨 그녀의 노력 덕분에 가족의 재정은 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댁과의 관계는 항상 큰 스트레스의 원인이었습니다. 회사에서의 지연. 그녀는 사무실에서 집중하여 일하고 있지만 눈가에 지친 기색이 엿보입니다. 동료들은 그녀의 성실함을 칭찬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의 고단함을 알지는 못합니다. 지연은 친정 어머니의 도움을 받았지만 밤을 새며 일한 날들이 많았습니다. 많은 거래처와의 신뢰도 쌓였지만 시댁의 끊임없는 잔소리는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재택근무는 애보면서 충분히 하는 일이라는 말과 함께 돈을 모으지 못하는 것에 대한 비판은 끊이지 않았죠. 시댁에서의 가족 모임. 지연은 어색한 미소로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또다시 지연의 옷과 생활을 비판하며 과거의 검소함을 강조합니다. 지연아, 옷이 너무 화려한 거 아니니? 옛날에는 이렇게 검소하게 살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시아버지는 딸 지원이를 볼 때마다 돌아가신 누이를 닮았다며 지연을 무시하는 발언을 반복했습니다. 매번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시댁의 비판은 계속되었고 지연과 민수는 싸움이 잦아졌습니다. 민수는 아내에게 미안함을 표현했지만 지연의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연과 민수. 지연은 민수에게 시댁에서의 일을 털어놓으며 눈물을 보입니다. 민수는 그런 지연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그녀의 손을 잡습니다. 지연아, 힘들지? 이제 시댁 방문은 피하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지연은 시댁의 잔소리가 마치 자신들의 고생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녀는 시댁과의 관계를 정리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민수와 지연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고 그들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음을 서로에게 상기시키며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뒤엉켜 있지만 그 가운데 가족의 행복을 위해 싸우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연은 맞벌이의 어려움을 모른 척하는 시댁의 무심함에 실망했지만 이제는 그들의 잔소리가 더 이상 그녀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녀는 가족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말입니다. 잠시 후 사연 해설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요한 외침과 서로 다른 시간 속에서 이 이야기의 첫 번째 파트, 고요한 외침을 좀 깊게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이게 16년 차 맞벌이 부부 민수 씨랑 지연 씨, 그리고 중학생 딸 지원이 가족 이야기인데요. 겉으로 보면 뭐랄까 평범해 보이는데 특히 아내 지연 씨가 겪는 어려움, 또 시댁과의 갈등 이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보내주신 자료 보면서 지연 씨가 마주한 현실,
그 감정선을 한번 따라가 보죠. 네, 맞아요. 2007년에 결혼해서 16년 동안 꾸준히 자산을 늘려오긴 했어요. 뭐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근데 그 과정에서 지연 씨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더라고요. 특히 남편 민수 씨가 이직 준비한다고 잠시 쉴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지연 씨 혼자서 가게를 다 책임져야 했고 심지어 임신 중에도 밤샘 근무를 했다고 하니까 친정어머니 도움이 없었으면 정말 버티기 힘들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아, 정말 쉽지 않았겠네요.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냥 감정적으로도 엄청 지쳤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희생들이 막 쌓여가는데 결정적으로 힘든 건 또 시댁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이게 단순한 뭐 고단함을 넘어서서 약간 존재 가치 이런 부분에 대한 상처로 이어지는 거죠. 그 상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게 바로 시댁 식구들과 만날 게잖아요. 자료 보면 시어머니께서 지연 씨 재택근무를 보시고는 애 보면서 편하게 하는 일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다거나. 네네. 또 옛날 당신들 어려웠던 시절이랑 비교하면서 왜 돈을 못 모으냐? 이렇게 타박하시고. 심지어 뭐 옷 입는 거나 생활 방식까지 지적을 하신다고. 아유. 이런 말들이 그냥 잔소리가 아니라 지연 씨가 정말 필사적으로 지켜온 자기 일, 또 가정에 대한 기여, 이런 걸 그냥 다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을 거예요. 맞아요. 그게 정말 서운하고 화나는 지점이죠. 자기 딴에는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런 노력 자체를 인정해주지 않는 거니까요. 그리고 시아버지 같은 경우도 의도는 모르겠지만 딸 지원이를 보면서 자꾸 돌아가신 당신 누이를 닮았다 이런 말을 반복하신대요. 아, 이게 듣는 지연 씨 입장에서는 뭐랄까 약간 우리 애인데 왜 자꾸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나 싶기도 하고 좀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는 거죠. 네,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이런 경험들이 쌓이니까 가족 모임 자체가 그냥 고통이 되는 거고 피하고 싶고 결국 참다 남편 민수 씨한테 그 감정이 터져나온 거죠. 그래서 다툼으로 이어지고 그게 바로 지연 씨의 고요한 외침의 실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내 노력, 내 존재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그 깊은 좌절감. 그렇죠. 근데 남편 민수 씨 반응이 좀 뒤늦게 아내 고통을 알고 미안하다, 뭐 이제 우리만 생각하자, 시댁 가지 말자 이렇게 제안은 하잖아요. 네, 하긴 하죠. 이게 근데 지연 씨가 정말 원했던 공감이었을까요? 아니면 상처가 너무 깊어진 뒤라서 좀 너무 늦은 위로였을까요? 그게 참 어려운 지점인 것 같아요. 물론 민수 씨도 미안함을 표현했지만 자료 속 지연 씨 반응을 보면 분노가 쉽게 가라앉지 않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이 지점이 중요한 게 지연 씨가 더 이상 그냥 참고 넘기는 게 아니라 이 관계를 좀 재정립해야겠다 이런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나 힘들가 이걸 넘어서서 내 삶, 내 감정을 좀 되찾고 존중받고 싶다는 그런 강한 내면의 목소리인 거죠. 그 고요한 외침이 어쩌면 변화를 향한 갈망,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자기 목소리일 수도 있고요. 네. 파트 1 고요한 외침에서는 이렇게 일과 가정 사이에서 정말 애쓰면서 자기를 지키려는 지연 씨의 모습이 잘 그려졌고요. 동시에 세대 간의 어떤 몰이해, 소통 부재 이런 것들이 시댁과의 갈등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줬습니다. 맞습니다. 남편의 그 뒤늦은 지지가 과연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글쎄요, 아직 잘 모르겠네요. 그렇죠. 지연 씨가 느끼는 그 분노, 또 관계 정리에 대한 고민, 이게 어쩌면 많은 맞벌이 여성들이 가정, 직장, 또 확장된 가족 관계 속에서 겪는 좀 다층적인 압박감이나 소외감 이런 걸 보여주는 걸 수도 있어요. 자기 현실은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고 그 노력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때 터져나오는 그런 침묵의 외침. 이게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과연 지연 씨는 이 해묵은 갈등의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갈까요? 또 남편 민수 씨는 아내의 그 고요한 외침에 어떻게 응답하면서 좀 관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가 더 궁금해지는데요. 네, 정말요. 당신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희생의 무게, 또 그 속에서 자신을 지키려는 한 사람의 용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뭘지. 그 고요한 외침이 과연 어떤 메아리를 만들어낼까요?